네, 오늘은 삼각함수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네, 자, 일단 용어 정리 좀 먼저 할 건데, 요 일반각이라는 게 새로 나오고, 예, 시초선, 동경이 나와 있고, 자, 요 일반각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 회전량. 자, 시초선은 뭐를 시초선이라고 하냐면, 각의 시작을 알리는 선을 시초선이라 부르는데, 보통 X축을 시초선이라고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일반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였어. 그러면 일반각의 입장에서는 이건 30도라 보지 않아. 왜냐면 이게 실제로 이만큼 갔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뭐 몇 바퀴 돌고 나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단 말이지. 네, 그래서, 만약에 시초선에서부터 이제 요 반직선이 움직여서, 요 반직선 움직인 걸 우리가 동경이라 합니다. 여기 시초선. 네, 각의 시작을 알리는 선, 각의 끝을 알리는 선, 동경이라 부르고, 아마 써 있겠죠? 네, 시초선, 동경. 동경이 이제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회전할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을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예, 이 방향. 자, 이랬을 때 만약 요 각을 세타라고 나와 있잖아요. 세타가 아니라 이렇게 하자. 요 각을 알파라고 만약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각 세타, 자, 내가 일반각을 세타라 부를게요. 세타는 알파라고 하지 않고요. 몇 바퀴 돌았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알파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파는 우리가 0도보다 크거나 같고 360보다 작은 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해요. 약속이에요, 약속. 여기는 알파에 대한 제약이 안 나와 있네. 네, 아무튼 이렇고요. 자, 일반각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자, 4분면의 각은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니까. 그래서 뭐 1사분면이면 1사분면에 있는 각 일반각 세타는 360도 곱하기 정수 들어가고, 요 알파에 들어가는 게 알파가 0보단 크고 90보단 작겠지. 이렇게. 자, 2사분면도 똑같죠. 근데 여기가 90도보다는 크고 180보다는 작을 거고, 3사분면도 얘가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을 거다. 4사분면은 270도보다는 크고요. 360도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4분면의 각은 이렇게 정의하고요. 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있는데 여러분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설명을 드릴게. 자, 만약에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른 동경이 하나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동경은 얼만큼 회전했을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자, 내가 이 파란색 동경에 해당하는 일반각을 내가 세타 1이라고 하고, 이 분홍색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내가 세타 2라고 한다면, 세타 1이랑 세타 2가 실제로 같을 수도 있지만 360도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720도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더하기 360도 곱하기 정수배.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뭐 두 번째, 뭐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뭐 요놈을 내가 알파라고 하면 여기를 베타다. 자, 내가 그러면 요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내가 세타 1이라고 하고요. 요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내가 세타 2라고 한다면, 세타 1이랑 세타 2는 그림상에서는 지금 180도만큼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뺀 게 180이야. 근데 뺀 게 180인데 이게 실제로 진짜 180도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몇 바퀴 차 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이거 절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예, 외우시는 거 아니고, 지금 얘도 뭐야? X축 대칭인가? 네, X축 대칭. 그러면 또 이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 세타 1, 이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 세타 2라고 하면 세타 1 빼기 세타 2? 아니다. 지금 얘는 요 세타 2, 세타 2에 해당하는 요각이 지금 베타죠?
여기도 똑같이 베타일 거야. X축 대칭이니까. 그러면은, 자, 세타 1이랑, 이렇게 보자. 세타 2가 베타인데, 실제로 진짜 찐 베타가 아니라 몇 바퀴 돌았을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세타 1이 알파긴 한데 이것도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가 없죠.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무슨 정보를 알고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인 걸 알고 풀고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알파인데 요만큼이 베타야? 그럼 요만큼도 베타일 테니까. 여기가 360인 거지. 그럼 실제로 얘를 더해보는 거야. 더해보면 알파 2 플러스 알파 1이 얼마다? 얘가 360 곱하기, 자, 이거 N2라고 하고 이거 N1이라 합시다.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어차피 360으로 묶어주면 뭐 N2 더하기 N1인데 정수니까 그냥 N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면 360이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도 어차피 360으로 묶어주면 360 곱하기 정수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거 N3라 할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N3였다고 해보자. 그리고 이거 두 개 360으로 묶어주면 또 어차피 여기가 정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네, 이렇게.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예, 이거 여러분이 해보라 그러면 또 어려워하려나? 4번은 여러분이 하세요. 예, 4번 여러분이 하고 아니다. 자, 또 여기를 세타2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1이라고 하면 세타2는 360도 곱하기 N2 얼마지요? 네, 플러스 알파. 세타1은 뭐 360 곱하기 N1 더하기 베타인데 지금 이거는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베타라서 알파랑 베타 더하면 180이죠? 이렇게 되고 두 개를 더해 줍시다. 그러면 세타2 더하기 세타1이 어차피 이거 합쳐주면 360 곱하기 정수로 표현이 될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이니까 예, 180이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아마 얘는 도동경이 y는 x의 대칭이다 이렇게 준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얘를 세타2라고 잡으면 세타2는 알파만큼 간 건데 또 뭐 360 곱하기 N2 더하기 알파라고 쓰고 세타1은 360도 곱하기 N1 내가 얘를 세타1이라고 잡으면 그러면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근데 요만큼이 베타니까 y는 x의 대칭이면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같을 거거든.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이에요. 더해줘야죠. 더해주면 세타2 더하기 세타1이 360도 곱하기 정수고 두 개 더해주면 90이 되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똑같죠? 네. 근데 절대로 외우시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상황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혀낼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렇고 또 있을 텐데. 자, 호도법. 호도법. 이거 호도법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자, 정의랍니다. 반지름, 부채꼴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L이라고 나와 있어. 그랬을 때 요 각을,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라 했을 때, 세타를 R분의 L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새로운 각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각도기로 다 각을 체크했는데, 이제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거지.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로 각을 정의하는 방법이죠. 그걸 호도법이라 불러요. 예, 그리고 단위는 우리가 단위는 여기 써있네. 라디안이라고 그래요. RAD만 써요 보통.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세타가 R분의 L인데 요게 1이 나왔어. 그러면 얘랑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거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그랬을 때 요 세타를 우리가 뭐라 불러? 1 하고 라디안이라 불러요. 1라디안. 자, 그래서 이제 호도법 얘기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어디 보자. 반원 잠깐 볼까? 반원? 여기가 R이야. 그럼 반원은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반원은 호의 길이가
이게 2파이 r이 원둘레인데 반원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파이 r이 되죠. 그래서 얘를 내가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는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가 파이 r이고 약분되면 파이가 되겠죠. 즉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파이 라디안.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원의 각을 60분법, 기존에 썼던 각도 계산 방법에서는 이걸 180도라고 했었잖아요. 해서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예, 파이가 180도랑 같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호도법이고 얘가 60분법이야.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너희가 만약에 기존에 30도라고 썼던 걸 호도법으로 쓰고 싶어. 그럼 이거 6으로 나누셔야 돼. 6분의 파이가 되겠고 45도도 알고 싶어. 4로 나누시면 돼. 60도가 궁금해. 양변 3으로 나눠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 90도가 궁금해. 그럼 양변 2로 나눠주시고요.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원리는 이러한데 이건 스피드가 생명이거든. 그래서 4분면 보시면 여기 30, 45, 60 있죠? 그리고 90도 있죠. 그 다음에 120, 135, 150, 180, 210, 225, 240, 270. 그 다음에 300도, 315도, 330도 해서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개가 있네요. 지금 내가 4개만 보여드렸는데 이 15개가 아주 자유자재로 외우셔야 돼. 사실 빨리빨리 돼야 돼. 빨리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뭐 6분의 7파이가 얼마니? 라고 물으면 그냥 바로 210도가 나와야 돼. 뭐 4분의 7파이가 얼마니? 그러면 315도 이렇게 나오셔야 돼.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호도법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 아까 파이 라디안이 뭐다? 180도다. 1라디안은 뭐다? 양변을 파이로 나눠주니까 파이 분의 180도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이번엔 여기를 180으로 나눠주면 180분의 파이는 1도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채꼴 호의 길이랑 넓이 공식도 새로 배워요. 우리가 기존에 넓이 구하라고 하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자, 이거를 만약에 비율로 구할 텐데 세타다 r이다 이렇게 있고 자, 이 넓이를 구한다. 원래는 이게 원넓이가 전체 있었다고 하면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부채꼴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어. S라고 하죠. 근데 얘가 비율이 360도, 이게 전체가 360도인데 우리가 이걸 360도라고 하지 않고 180도가 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2파이라고 합시다. 360도. 그리고 이게 지금 원넓이에 해당하는 중심각이야. 부채꼴에 해당하는 중심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비례식을 풀어볼까요? S 곱하기 2파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세타가 되고 파이가 약분이 되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네요. 이거 호도법일 때 부채꼴 넓이 공식. 그리고 이번에는 원주 전체 길이랑 호의 길이 볼까요? 원주는 전체가 이게 2파이 r이잖아요. 호의 길이는 내가 L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것 또한 중심각. 중심각 얘를, 그러니까 원 입장에서의 중심각을 보면 우리 2파이라고 쓰고, 부채꼴 입장에서 중심각을 세타라고 쓴다면, 또 L 곱하기 2파이는 2파이 R 곱하기 세타가 되고, 2파이가 날라가죠? 그럼 L은 R 세타가 된다. 네, 호의 길이 공식, 넓이 공식. 그리고 이제 2분의 1 R제곱 세타를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라고 바꾸시면 L이 R 세타이기 때문에 R 세타 자리에 L을 대신 넣어주면 2분의 1 R L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되는 게 요거 외워야 되고 요거 외워야 되고 요거에 요렇게 3개 외워야 돼요. 네, 자 정리하시고 이제 삼각함수를 이제 새로 정의를 하는데 삼각함수는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1을 그려놓고 시초선을 x축으로 잡고 동경을 움직여 봤을 때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을 x, y라고 한다면, 자, 그것 때문에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세타만큼 움직였다고 해보자. 이 점을 내가 x, y라고 할게요. 여기가 r이고, 그럼 얘가 r이고 수선을 뚝 내리면, 자,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삼각비, 직각삼각형이 있고 세타가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우리가 사인 세타가 a분의 c다. 그 다음 코사인 세타가 a분의 b다. 탄젠트 세타가 b분의 c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을 적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느냐? r분의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뭐가 되느냐? r분의 y가 되고,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되느냐? x분의 y가 되죠. 우리가 얘를 삼각함수라 불러요. 삼각함수. 왜 삼각함수라 부르느냐? 각도가 뭐냐에 따라서 x 값이 결정되는 거야. r은 상수값이야.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얘도 세타가 뭐냐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되는 거야. 세타가 뭐냐에 따라서 기울, 이거를 x분의 y가 아니라 x 빼기 0, y 빼기 0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원점과 x, y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로 볼 수가 있죠. 즉 탄젠트 세타는 뭐냐면 세타가 뭐냐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거야. 즉 세타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잘 알아두시고 얘를 이렇게 기억합시다. 네, 반지름분의 x 좌표. 얘도 반지름분의 y 좌표. 네, 이렇게. 얘는 원점과 x, y까지 이은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코사인 세타고 이게 사인 세타고 요게 탄젠트 세타인 거지. 이게 이제 고등에서 처음 배우는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얘를 삼각함수라 부른다. 뭐 삼각함수 값을 부어 나와 있는데 이거 너무 뻔한 거라서, 뭐 만약에 이게 세타가 2, 4분면, 세타가 2, 4분면이야.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지름은 어차피 상수니까 세타가 2, 4분면에 가 있으면 x좌표는 음수가 될 거 아니야. y좌표는 양수가 되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인데 x좌표가 음수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될 거야. 이때는 이게 음수가 되죠. 2, 4분면일 때. 사인 세타는 y좌표니까 양수가 되죠. 반지름분의 y좌표. 탄젠트는 원점이랑 x, y 이은 직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음수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세타가 3, 4분면이었어? 그럼 이때는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다 음수야. 기울기는 양수잖아요. 만약 세타가 이렇게 가 있어. 4, 4분면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x좌표 양수고 y좌표 음수죠? 기울기 음수죠? 그러니까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 기울기 음수. 이거 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고 공식들 좀 나올 텐데. 자, 이거 아까 코사인 세타가 반지름분의 x좌표라고 했고 사인 세타가 반지름분의 y좌표라고 했는데, 자,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x분의 y라고 정의했죠? 근데 이거 분모 분자를 r로 나눠주면 r분의 x, r분의 y가 되고, 얘가 코사인, 얘가 사인이 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얘랑 같다 알아두시고요. 이번엔 이거 제곱해서 진짜 더해볼까? 더해봐. 이거 제곱해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을 더해주면 얘는 r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고, 이게 아까 반지름의 길이가 r인원이었잖아요. x, y가 되고, 요 길이가 r이었잖아요. 그러면 x, y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r 제곱이 되는 거야. 얘가 분모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1이지.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공식들. 네, 그렇죠. 자, 이제 예제 풀고, 여기 삼각함수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4분면의 각이 나와 있는데, 세타가 1사분면 각이다. 그러면 세타는, 0부터 90 사이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플러스 2n파이. 플러스 2n파이. 그리고 우리 호도법 배웠으니까 2분의 파이라 씁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3분의 세타의 위치가 궁금해.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n파이는 3분의 세타, 얘가 6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2n파이가 돼요. 요게 3분의 세타의 정체가 되고, 자, n이 정수니까 n에다 0 집어넣으면 0보단 크고 6분의 파이보단 작다. 자, n에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가 얘는 어떻게 되죠?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얘는 통분해주면 6분의 5파이가 되나요? 6분의 5파이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n에다가 이번에는 2 집어넣어 볼까요? n에다 2. 좀 좁은데? 여기다 n에다 2 집어넣어 보면 3분의 4파이보단 크고, 3분의 세타가 n에다 2 집어넣어 보면 6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니까 얘는 6분의 8파이고 6분의 9파이가 돼서 2분의 3파이가 되네요. 이렇게 되고, 근데 n에다 3 집어넣어 보면, 이제 3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3이랑 3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얘가 2파이 3분의 세타 6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가 돼요. 근데 얘는 결국에는 얘랑 똑같지 않겠어요? 위치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차피 2파이 더한 거니까 양쪽에다가 n이 4일 때도 해보시면 결국 얘랑 같은 위치를 의미하게 돼요. 근데 이게 당연했던 게, 이게 뭐냐면 3분의 2파이 곱하기 n이기 때문에 요만큼씩 계속 추가되는 건데, 이게 120도란 말이지. 그럼 120도씩 추가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한 다음에 n이 3일 때가 되면 120도가 3번 추가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360 더한 것들이 뜰 수밖에 없고, n이 4일 때는 여기다가 360 더한 게 뜰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결론은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 각도 체크해갖고 4분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7세타랑 세타가 차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몇 바퀴 차이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시고, 6세타는 2n파이가 되고 세타는 3분의 n파이가 되고요. 근데 세타가, 자, 이거 2파이예요. 세타가 요 범위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될 수 있는 n이 0 넣으면 안 되고요. 1 넣으면 되고 2 넣어도 되고요. 뭐 이렇게 많아 되는 게? 아, 저 2파이가 아니지. 이거 파이죠. 3 넣으면 안 되네. 1, 2까지밖에 안 되네. 따라 세타는 뭐다?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은, 얘는 그냥 이제 파이가 180도니까, 이거 약분해갖고 정리하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예요. 파이에다가 180도 집어넣고. 근데 이거는 뭐, 파이에다 180도를 집어넣어서 약분해서 양쪽 같은지 확인하는 거라서 약간 단순 계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부채꼴이 있고, 반지름이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고요. 중심각 세타가 있고, 그러면 우리 호의 길이는 L은 R세타 아까 배웠죠?
호의 길이는 3 곱하기 세타다. 그래서 세타가 나오네요. 3분의 2파이. 이거 되려면 아까 그 60분법 호도법 내가 얘기했었던 15가지 있잖아요. 그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연습하셔야 돼요. 자,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였잖아요.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파이.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부채꼴 넓이 최대 최소. 그럼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다. 그러면 L 더하기 2R이 18이라고 준 거고 넓이가 최대인 것. 그러면 부채꼴 넓이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지만 2분의 1 RL도 있었죠.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다. 주어진 관계식이 R과 L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L은 18 빼기 2R 이렇게 써주고 대입합시다. 그러면 2분의 1 R 18 빼기 2R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묶어서 마이너스 R 빼기 9가 되겠네요. 그리고 2차 함수가 될 거고 0이고 9가 될 거고 최대일 때니까 최대는 2분의 9네.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9일 때네. R이 2분의 9일 때 최대가 되는 거고 그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최대를 구하는 거네. 그러면 이 2분의 9일 때의 함수값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다 넣으면 되지. R에다 2분의 9 대입하면 되고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9가 되겠죠. 네, 자 삼각함수 갑시다. 자, 점 P가 4,-3이야. 그러면 요렇게 찍힐 거고 자, 그럼 반지름 길이 구하면 피타고라스 하면 반지름이 5가 되죠.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 구하자.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X좌표였죠. 사인 세타 구하자. 반지름 분의 Y좌표가 되죠. 이거 넣으면 끝나죠. 저희 또 마찬가지예요. 6분의 7파이일 때 6분의 7파이면은 60분법으로 말하면 210도 여기가 30도일 때거든. 근데 자꾸 호도법을 쓰자 우리. 네, 그래서 요렇게 자, 시초선에서부터 6분의 7파이만큼 움직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점은 자 얘가 5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삼각비 써주면 요 길이가 2분의 5가 나오고 여기가 2분의 5에다가 루트 3 곱한 게 나오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3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요. 코사인 값 구하라 그러면 반지름 분의 자 5분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3 해서 5 날라가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구해주시면 되죠. 기울기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3 빼기 0분의 마이너스 2분의 5 빼기 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어차피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비율값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반지름이 5일 때를 했지만 그대로 반지름을 축소를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에서 얘기해도 자, 반지름 내가 축소를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인데에서 얘기해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똑같아요 값이. 왜? 비율이잖아. 반지름 분의 X좌표. 그러니까 이게 묘삼각형에서 보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게 계산이 어려운 이유가 지금 반지름이 5인원에서 한 거거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 그려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 점피의 좌표도 5배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점피를 점피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5배 줄인 거. 얘가 5분의 4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이렇게 얘를 세타를 할래. 그래도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X좌표인데 어차피 반지름이 1이라서 그냥 5분의 4 쓰면 되고 사인 세타는 어차피 반지름이 1이라서
마이너스 5분의 3 쓰면 되고, 이렇게. 반지름 길이로 마음대로 축소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산은. 자, 그다음 상악함수 값세보는 2개 곱해서 양수다? 그 양수 아니면 음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X좌표, Y좌표가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1, 4분면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3, 4분면 얘기하겠죠? 둘 다 음수여야 되니까. 자,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양수, 음수, 양수라는 얘기고, 자, 여기서는 Y좌표가 양수니까 1, 4분면, 2, 4분면을 얘기하는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는 2, 4분면이 되겠고요. 자, 밑에 거. 사인 값이 음수다? 그럼 3, 4분면, 4, 4분면인데, 탄젠트 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양수라서 3, 4분면 얘기하겠네요.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3, 4분면이 되겠죠. 네, 이거 뭐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정리합시다. 이렇게 될 거고, 얘도 계산. 얘랑 날라가고, 요거 2개 더한 게 1이고, 요거 2개 더한 게 1이니까 2가 되겠죠. 자, 얘는 뭐 통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통분하죠. 코사인 세타 제곱이 되고, 빼기 사인 세타 1 빼기 사인 세타. 그러면 1 빼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제곱 빼기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제곱이죠? 근데 이거 2개 더하면 1 나오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만의 사인 세타, 1만의 사인 세타 약분하면은 답이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고, 다음 방정식을 풀어서 탄젠트 값을 구해라. 이렇게 곱해보면, 2 빼기 2 사인 세타는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3 사인 세타는 1이라서,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죠.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일 때 y좌표가 1이라는 얘기니까,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반지름 3짜리 원을 그렸고요. 자, 이때 y좌표 1일 때를 찾으면 이 2군데 있겠네. y좌표 1일 때가 2군데. 근데 2, 4분면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타가 여기가 될 거예요. 세타가 여기가 세타가 돼요. 그래서 자, 여기 3이에요, 반지름. 그 다음 수선 뚝 달구면 여기가 1이죠. 피타고라스 하면 2루트 2가 되고요. 그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루트 2, 1이 되죠. 자, 구하는 게 탄젠트야.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니까 얘 4분의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되겠죠. 10번, 11번, 2개 있네. 자, 요거를 곱셈 공식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 제곱하시면 나올 거야. 이거 양변 제곱하면 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4분의 1이다. 얘가 1이죠. 이항하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될 거고. 그럼 합이랑 곱이 나와 있고, 우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도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이거 가지고 일단은 요거도 좀 잘 보셔야 돼. 요거 4, 4분면각 줬으니까 코사인 세타 값 양수고 사인 세타 값 음수고, 탄젠트 값은 음수라고 이거 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거 3개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그 1학년 때 썼던 이제 곱셈 공식 활용해 갖고 하는 문제들, 그렇고 그와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이건 근각의소의 관계 쓰는 거네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4분의 1이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는 4분의 k가 되죠. 근데 우리는 사인 세타 제곱, 이거 양변 제곱할까?
뭐 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한 게 16분의 1인데 요게 1인 걸 알고 있고 요게 4분의 k니까 계산하면 k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각함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